자, 토크 특성에서 개념 잡기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류 직권 전동기라고 했고, 그 다음 부하 전류, 그 다음에 부하 토크. 그러면 전류하고 토크의 관계는 직권 전동기에서는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정격 상태의 토크를 타우, T라고 했을 때 전류가 전부하 전류 50A, 그러면 50의 제곱. 자, 똑같은 조건에서 부하 토크가 2분의 1로 감소했다 했습니다. 2분의 1 타우. 그때 전류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토크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이 성립되겠죠. 자, 2분의 1 타우 곱하기 50제곱. 그 다음 타우 곱하기 I-C 제곱.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값입니다. 토크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분모로 내려가서 두 개 값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제곱을 없애버리고 여기 제곱을 씌웁니다.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50제곱에 제곱 떨어지고 2에 루트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50.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35.355A가 나오겠습니다. 자, 11. 직류전동기의 운전입니다. 직류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동 토크를 충분히 크게 해줄 것. 두 번째는 기동 시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에서 2배 이내로 제한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기동 토크를 충분히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동 토크를 충분히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계좌부에 많은 전류를 흘려서 자속값을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부에 큰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계좌 저항기와 기동 저항기 두 개를 설치한 상태에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최소 위치에 두시면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그리고 기동 전류값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기동 저항기의 저항값을 최대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전격 전류를 1.5에서 2배 이내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해서 두 개의 저항기, 계좌 저항기의 위치는 최소. 왜? 계좌부에 많은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기자부에 설치한 시동 저항 혹은 기동기의 저항값은 최대. 시동 저항의 위치는 최대로 둬서 기동 전류 값을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동 저항기와 계좌 저항기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최소로 두시고 그 다음에 기동기의 저항값은 최대로 두셔야 기동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자, 두 번째,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압 제어, 두 번째, 계좌 제어, 세 번째, 저항 제어입니다. 저항 제어는 저항을 이용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손실과 효율이 커요. 그래서 실제 이 저항 제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무엇이 주력으로 나오느냐? 전압 제어와 계좌 제어가 주력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도가 높은 것은 전압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 제어는 전압을 조정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고요. 계좌 제어는 자속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전압 제어는 종류가 워드 레오노드 방식, 정지 레오노드 방식, 일본어 방식, 초퍼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워드 레오노드 방식과 일본어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워드 레오노드 방식 같은 경우는 타여자 발전기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효율이 양호한 특성이 있으며 일근화 방식은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해서 부하 변동이 심한 어떤 장소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 제어의 다른 말은 정토크 제어라 하고 계자 제어의 다른 말은 정출력 제어라고 합니다. 문구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오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 제어의 종류는 요거 네 가지죠. 다른 말로 정토크 제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 제어, 정토크 제어, 계자 제어, 정출력 제어. 전압 제어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근화 방식이 잘 나온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직류 전동기의 역회전입니다. 자, 직류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통 인가 전압을 직류기 때문에 극성이 있죠. 자, 인가 전압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렇게 전압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토크 관계식에서 자속과 그 다음 전류가 모두 다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제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회전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계자부나 혹은 전기자부 둘 중에 하나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속도가 반대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 회로의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회전 방향을 많이 바꿔줍니다. 즉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여 운전한다. 즉 그림에서 보시면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역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제동입니다. 제동은 멈추는 방법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급격하게 멈추기 위해서는 플러깅 제동, 즉 역전 제동이라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역전 제동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역회전 방식을 이용합니다. 즉 정회전을 돌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역토크를 가해서 멈추는 방식을 우리는 플러깅 제동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제동을 하는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발전 제동입니다. 발전 제동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제거해요.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제거된 부분에 저항을 삽입하여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제동하는 방식을 발전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역기전력을 전기자의 병렬로 접속된 외부 저항에서 열로 소비하여 제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회생제동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내가 멈추고 싶어요. 이렇게 회생제동을 하는 경우는 등치가 아주 큰 대형 기기인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하고 있다가 전원을 딱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전동기로 운전하고 있다가 발전기로 바뀌겠죠. 그때 발생된 전력을 전원전압보다 크게 만들어서 전원 측으로 보내어서 제동하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전동기에 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전동기의 전기자에 유기된 역기전력을 전원전압보다 크게 하여 이때 발생하는 전력을 전원 측에 반환하여 제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거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나와서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동 방법 중에서 급정지 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식은 무엇이냐? 역전 제동이라고 했죠. 자, 12번째, 직류기의 손실 및 효율. 자, 손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손실은 크게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서 나오는 고정선과 부하를 삽입해서 부하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가변손이란 게 있습니다.
이 고정손은 항상 일정하게 부하와 관계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부하손이라고, 가변손은 부하의 크기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부하손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부하손은 대표값으로 철손이라는 게 있고요. 부하손은 대표값으로 동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 무부하손, 고정손의 대표값은 철손, 부하손, 가변손의 대표값은 동손입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철손은 다시 나뉩니다. 히스테리시스손이라는 것과 와류손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비율은 8대2 정도로 히스테리시손이 철손의 대표 손실이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개는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부하손과 고정손에는 또 다른 값으로 기계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손, 즉 회전제가 돌면서 발생되는 마찰손, 그 다음에 바람과 부딪히는 풍손, 베링과의 마찰이 되는 베링손, 이런 것들이 기계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체손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기가 않고 되게 작은 값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유전체손은 교류를 흘렸을 때 유전체, 즉 절연물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무부하손, 즉 고정손의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동손의 대표값, 부하손, 가변손의 대표값은 동손이라고 했습니다. 동손은 실제 저항 중에 전류를 흘려서 그때 줄연료 발생되는 손실을 말하며, 다른 말로 저항손이라 하며, 전기자에서 발생되느냐 계자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자 동손, 계자 동손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부하손의 또 다른 값 중에 그 크기가 작은 표유부하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유부하손은 철손, 동손, 기계손을 제외한 손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르게 자속의 일그러짐에 의해 생기는 철심 내부의 부가적인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값은 동손입니다. 무부하손의 대표값은 철손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이 80%, 출력이 10kg, 직류발전기의 전체 손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전체 손실은, 자, 효율과 출력을 줬을 때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은 다시 쓰면 출력 플러스 손실로 쓸 수가 있으며, 요것을 이 효율과 위치를 딱 바꾸시면 P0 플러스 PL 값은 효율분의 출력이라 적을 수 있겠죠.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손실이기 때문에 출력을 다시 이렇게 이항시키면 PL은 효율분의 출력 마이너스 출력이 나와요. 자, 효율이 80%, 0.8, 출력이 10kW. 지금 손실 물었는 게 킬로로 물었기 때문에 단위 환산하지 않습니다. 0.8분의 10 마이너스 10 계산하시면 2.5kW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직류기의 효율입니다. 별 2개 중요합니다. 효율은 전기적인 입력에 대한, 전기기기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실제 효율에서 실측 효율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전기적인 입력, 전기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출력으로 받느냐, 전기적인 에너지를 입력으로 보았냐에 따라서 효율 값이 달라지는데요. 출력으로 봤을 때는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전기 에너지를 출력으로 받다, 이것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입력으로 받다,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효율의 최대 효율 조건을 보시면 최대로 효율을 내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로 효율을 내기 위한 조건은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으면 돼요. 고정손의 대표값은 우리가 철손이라고 배웠고요. 가변손의 대표값은 동손이라 배웠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성했는 것을 우리는 전체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봤죠. 그러면 출력 플러스 손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철손과 부하에 따라 그 크기의 변화는 동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값을 어떻게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 전압 변동률입니다. 되게 중요한 공식이 되겠고요. 자, 전압 변동률은 발전기 전격 부하일 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격 부하에서 무부하로 변환했을 때 전압이 변하는 변동 비율을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공식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전압 변동률을 이용해서 이제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조건에서 무부하에서 119V V0가 되겠죠. 그 다음 전압 변동률이 6%, 전격 부하에서 전압 Vn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격 전압을 구해 보시면 식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세요. 자, 전압 변동률 곱하기 전격 전압은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이항시키고 100을 일단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전격 전압이다. 그러면 이 유전율 값을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전격 전압이다.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봐요. 그러면 전격 전압 같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묶어내시면 1 플러스 유전율의 전격 전압 Vn 값은 무부하 전압 V0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전격 전압을 구하시면 전격 전압은 1 플러스 유전율을 이항시키면 1 플러스 자, 전압 변동률 V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전격 전압, 전부하 시 전압이기 때문에 요 공식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부하 전압을 구하시면 이 공식 구하시면 되고 전격 전압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 공식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6%입니다. 지금 요 모양이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배웠던 유전율과 흡사합니다. 유전율이 아니고 전압 변동률 표기 방식이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 6%, 0.06, 무부하 전압이 119, 그대로 계산하시면 112.264V가 나오겠습니다. 자, 2-3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도 전압 변동률과 마찬가지 전격에 대한 무부하의 비입니다. 즉 전격 속도 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의 비를 우리는 속도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3 직류기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전동기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형 기기는 전기 동력계법, 소형 기기는 프로니 브레이크법, 와전류 제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 온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부하법과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반환부하법에는 종류가 브론델법, 카프법, 호킨스법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온도 시험은 실부하법,
반환부하법이 있고 실부하법에는 브론델법, 카프법, 홉킨스법이 있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직류전동기의 실측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실측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답은 4번 되겠고 브론델법 같은 경우는 반환부호법의 종류로 온도를 시험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14번째 특수직류기입니다. 특수직류기. 자, 첫 번째 회전 증폭기가 있고요. 이 회전 증폭기는 크게 엠블리다인, 로토트롤, HT 다이나모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증폭 특성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압이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특수 직류기는 무엇이냐? 자, 엠블리다인, 로토트롤, HT 다이나모. 3번이 되겠죠. 자, 지금 특수 직류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전압형 발전기가 있습니다. 회전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것을 정전압형 발전기라 하고 정전압형 발전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젠베르그, 그 다음에 삼브러시, 베르그만 발전기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극 발전기, 네 번째, 삼선식 발전기, 다섯 번째, 전기 동력계. 이 중에서 중요한 거 1번, 2번. 자, 1번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회전 증폭기. 이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정전압형 발전기 종종 출제가 되고요. 당극 발전기, 삼선식 발전기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전기 동력계. 전기 동력계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